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블록체인 강의 시리즈 이더리움 2.0 이번에 이제 오버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차이점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쭉 봤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 2.0 지금 세레니티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세레니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이니까 앞에 그 문제들을 잘 상기를 하시고 이더리움 2.0이 어떤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는지 전체를 한번 포괄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들은 좀 더 좀 깊이 파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후속 강의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문제 리스트가 많습니다.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거는 역시 확장성 문제 그리고 속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얘기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마이닝 풀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중화된 문제 이건 사실은 이더리움도 이제 POW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뭐 거의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채굴하는 그 에너지만 하더라도 미국 그 가구 기준으로 200만 가구 전기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문제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세이프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좀 취약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도 사실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뭘까? 그 중에서도 역시 스케일러빌리티하고 센트럴라이제이션 문제 요 두 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 입점용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POW에서 POS로 바꾸는 캐스퍼라고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POW하고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몇 년 전부터 제시가 됐던 거고요. 이 이외에도 라이덴 네트워크라든지 뭐 플라즈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이더리움 2.0에 포괄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캐스퍼하고 샤딩을 중심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스퍼는 여기 뭐 유령 아기 그 유령 캐스퍼인가요? 뭐 개 모양을 그 뭐 이 로고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예.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POW 대신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라고 하는 지분 증명이라 그러죠.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현재 32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스펙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랜덤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노드를 결정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비탈릭 부테린이 발표한 FFG 프렌들리 이게 스펠이 틀렸네요. Friendly Finality Gadget이라 그래가지고 파이널리티를 가진 노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묶는 방식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블라드 잠피어라고 하는 친구가 CBC Correct by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FFG가 주로 많이 언급이 됐었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척된 이야기들, 스펙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마이닝하는 마이너들이 이더리움을 사야 돼요. 이더리움을 사서 32 이더리움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컨트랙트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블록의 억셉턴스를 결정하는 노드를 결정해야 될 텐데 이 결정하는 노드가 랜덤으로 스테이커들 중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보트를 해가지고 이제 블록의 어셉턴스 결정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쁜 짓을 결국에는 상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리워드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근데 POS에서는 배드 스테이커, 그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는 스테이커들한테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이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 날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좋은 일을 하는 곳한테는 리워드를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벌을 두 개를 같이 결합시킨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FAPG하고 CBC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캐스퍼 관련된 부분, POS 관련된 거를 따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걸 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가 샤딩인데요. 샤딩은 확장성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왔고요. 사실은 힌트는 간단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모든 노드들이 모든 트랜잭션을 전부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다 저장하거든요. 똑같게. 그러니까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너무 부담도 크고 확장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샤딩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 트랜잭션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트랜잭션하고 스테이트를 여러 개의 블록체인 갤럭시라고 하는 것에 나누고요. 이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데 동시에 병렬적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이러니까 단위가 작아지니까 당연하게도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그다음에 합의도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파편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편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필요할 때 인터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규칙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샤딩의 기본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속도가 뭐 1000배까지 빨라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속도라는 측면에서 확장성 문제는 해결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그룹의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시큐리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유명한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비탈릭 부테린이 샤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가능성하고 탈중앙화하고 그다음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 두 개는 확보할 수 있어도 셋 다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시큐리티를 확보를 하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사실은 포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샤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디센트럴라이즈드하고 시큐리티를 다소 희생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를 요 위쪽으로 살짝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약간 희생을 하겠지만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쓸만한 걸 만들겠다. 이게 이제 샤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 오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큐리티의 상당수가 좀 희생이 되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하면 2017년에 둘 다 이제 스타트를 해서 샤딩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제 세컨 하프에 스펙이 나름대로 스테이블한 안정된 스펙이 결정이 됐고요. 2018년 들어와서 뭐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페가시스에 이제 벤 에깅턴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발표한 건데 페가시스는 이제 2018년 2월에 들어왔고 타이페이 워크샵을 하면서 이제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이따 나올 거고요. 캐스퍼 FFG 같은 경우에도 스펙이 비슷한 시기에 안정화가 됐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테스트넷도 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있으면은 POS가 일부 적용된 것들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3월에 샤딩에 완전히 새로운 스펙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뭐 역시 캐스퍼 같은 경우에도 EIP 1012를 통해서 좀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샤딩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달에 베를린 미팅이 만들어지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될 바에야 캐스퍼 FFG하고 샤딩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스펙으로 해가지고 밀고 나가자. 그래서 뭐 흔히 그냥 두 개가 합쳐졌다고 샤딩에다 캐스퍼라고 해가지고 샤스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6월에 베를린 미팅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합쳐진 이 두 개를 이더리움 2.0이라고 불러요. 뭐 어디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얘기로는 뭐 플라즈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라이덴 네트워크 같은 종류들도 이더리움 2.0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로 EWSN 같은 것도 있고 몇 가지 더 나오긴 하는데 기본 뼈대 이더리움 2.0의 기본 뼈대는 샤딩과 캐스퍼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더리움의 시대를 열겠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달에 캐스퍼 LMD가 나왔고요. 뭐 이게 이제 이더리움 2.0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하기를 이번에 이제 데브콘4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 코드명을 새로운 블록체인 코드명 세레니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세레니티 뭐 고요하다, 잠잠하다 이런 뜻이죠. 세레니티는 뭐 그 기술적으로 보자면 POS 이제 퓨어라고 한 걸 보니까 사실은 뭐 100%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하이브리드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100% POS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선 POW하고 링크를 가지고 있겠지만 뭐 나중에 다이리로 옮겨가겠다는 얘기겠죠. 캐스퍼하고 샤딩 그다음에 EWASM 뭐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아이디어들에 대한 프로토콜 리서치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것들의 현실화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탈리 부테린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얘기는 이건 새로운 블록체인인데 기존에 있는 POW 체인과의 링크를 유지하겠다. 이걸 통해서 기존 이더리움의 가치를 뭐 계속 이어가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골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온체인상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거고요. 목표가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지금 현재 커패시티의 1000배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스펙상으로는 15 정도 나오니까 15000 DPS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센서스 알고리즘 FFG에서 CBC까지 다 아우르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샤딩이 나와서 그 3단계쯤에는 EWSM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행 엔진으로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암호 알고리즘도 좀 손을 댔어요. 그래서 퀀텀 컴퓨팅이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지금 현재는 싱크로너스한데 비동기로도 샤딩 간의 트랜잭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은 스테이트에 대한 그 실행이 딜레이 되게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2.0의 디자인 꼴의 전반적인 형태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탈중앙화나 뭐 가용성, 보안성,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이 이더리움 2.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키텍처는 뭐 샤오웨이 왕이 이제 그린 그림에다가 이제 뭐 이걸 좀 다르게 그린 거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에깅턴이 그린 그림인데요. POW 메인 체인은 데이터 레이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앵커로 동작을 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비컨 체인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코디네이션 레이어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 POW의 노드들 중에 일부가 32 이더리움씩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면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여기 이제 코디네이션 그 후보 노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넷이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딩 체인은 요 앵커 체인에서 실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샤딩을 하기 위해 스테이트 정보하고 트랜지션 정보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데이터 레이어를 위한 샤딩 체인이 2020년 정도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샤딩이 결정되면 이거에 대한 거래라든지 뭐 기본 거래는 뭐 샤딩 체인만 나오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수준의 버추얼 머신, 조금 더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는 부분들은 이제 EWASM이 나온 2021년, 그걸 이제 실행 레이어라고 불렀더라고요. 여기가 나오는 것이 2021년.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목표고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2.0의 전반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벤 에깅턴이 역시 잘 정리한 것들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결국 POW가 그 지분 증명으로 바뀐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CPU, GPU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더를 예치함으로써 이제 그 권리를 얻게 될 것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들이 모든 것들을 밸리데이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도 많고 느리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더를 스테이크한 것들에서 랜덤으로 커미티가 구성이 되고, 커미티에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블록 타임도 사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레귤러하게 블록 타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네, 파이널리티가 없는데 이건 트랜잭션에 대한 파이널리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로 통해서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역시 속도가 빨라지고 확장성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캐스퍼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CPU 전쟁이 없어지죠. 해시 전쟁이 없어지니까 환경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서 조금 더 뭐 그런 부분은 우려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CPU 이런 것 때문에 센트럴라이즈드 된 풀이 존재를 하고 이들에 의해서 작살나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해시에서. 그래서 이제 POS로 가게 되면 그보다는 훨씬 더 그 탈중앙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글로벌하게 전체 스레드를 단일하게 이렇게 시리얼하게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샤딩이 되게 되면 패러렐 컴퓨팅이 되는 거라서 멀티 스레드가 가능하게 되고 샤딩에 대한 스테이트들에 의해서 훨씬 유연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거래 처리도 순차적으로 됐던 것들이 병렬적으로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맞다라고 이렇게 유효성을 판정을 했었던 것들을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바꾸게 되니까 이제 각 샤딩별로 따로따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블록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조금 늦게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EWASM으로 가고, 버추얼 머신도 이제 사실은 단일 스테이트니까 단일 버추얼 EVM이 동작을 했는데 샤딩에 따라서 멀티플 버추얼 머신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유연성을 많이 갖추게 되는 것이고, 블록체인이 스테이트 아카이브의 역할을 했다면 이젠 트랜잭션에 더 초점을 맞춘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이더리움 2.0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의 틀이 되겠습니다. 스코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손을 봐야 되고요. 컨커런시도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 스테이트의 변화 같은 것도 알아봐야 돼. 크립토 경제학, 크립토그래픽 프리미터, P2P 네트워킹, 데이터의 어떤 그 정렬,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하는 모델까지 전부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멀고요. 지금 현재 GitHub에 올라온 스펙 파이널라이제이션 된 걸 보니까 현재까지는 비컨 레이어라고 부르는 2019년에 이제 출시될 비컨 레이어라고 부르는 중간 코디네이션 레이어에 대한 스펙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 개발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마도 2019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샤딩과 관련된 샤스타라고 샤딩과 관련된 부분들이 2020년에 되지 않을까.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스펙들이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콘 레이어가 구성이 되는 게 우선이고, 비콘이 잘 동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확실한 것은 이더리움 2.0은 굉장히 큰 변화고요. 만약에 비탈릭 부테린이 여기서 밝힌 대로만 좀 움직여준다면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는 되고 있지만 월드 컴퓨터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믿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더리움 2.0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캐스퍼, 그러니까 POS, Proof of Stake의 변천사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